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일요법회가 있는 날입니다. 일요법회는 유마거사림회에 이제 모임이 있는 날이기도 하고, 또 유마거사림회 법문을 겸해서 일요법회를 이제 같이 하기로 해서 얼마 전부터 이렇게 일요법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유마거사림회 회원님들은 비록 수해의 피해도 많이 보시고 해가지고 이 자리를 같이 하지는 못했지만 유튜브 상으로 다들 지금 참석해 주셨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실 저희 유마거사림회도 그렇고 우리 수요법회도 그렇고 이 소모임 활동이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수요법회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 제대로 한 적이 몇 번 없고요. 그래서 지지난주부터 다시 수요법회를 하고 있는데, 지지난주에는 3번 오셨고, 지난주에는 2번 오셨고, 그랬습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이거 상당히 심각한, 거의 와해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만은, 저는 좀 생각을 달리 합니다. 수요법회라든가, 유마거사림회가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저리 북적북적거리고, 그래서 정심사 신도회가 좀 뭔가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예를 들면 수요법회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 시간을 내서 내가 정심사 대웅전에서 108배를 하고 참선을 하는 그러한 개인의 어떤 경험, 체험, 수행,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몇 명이 참석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요법회 같은 경우도 유마거사림회 분들이 물론 참석하면 좋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일요일날 평소에 평일날 불법을 접하기 힘든 분들이 일요일날 이렇게 불법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한다. 이런 측면에서 일요법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렇게 참석하시는 분들은 더할 나위 없이 고맙고, 그렇지 않더라도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일요일날 모처럼 좀 마음 편하게 부처님 법문 말씀을 듣는 이런 기회를 제공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요법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요법회나 수요법회 같은 경우 사실은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타격이 있습니다만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정심사 입장에서는 우리 불자분들에게 기회를 제공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불자분들이 이런 기회를 많이 활용해서 개인의 수행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게 이야기한 거고요. 나쁘게 말하면 사람들이 안 오니까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법문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수요법회도 저희는 설령 한 분도 안 나오더라도 매주 수요일은 108배와 참선을 할 계획입니다. 저녁 7시. 왜냐하면 저나 우리 템플스테이 지도법사 스님이나 그렇게 함으로써 또 우리들 개인의 수행이 되니까 몇 분이 오든가 상관없이 저희는 계속 일요법회, 수요법회 진행할 계획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많은 동참 바랍니다. 오늘은
요 최근에 이제 뭐 전 지구적으로 상당한 그 기후 위기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자연재해에 임하는 우리들의 불자들의 마음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잠깐 본문을 해볼까 합니다. 저희 정신사도 이번에 수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템플스테이관 2동 지하가 침수가 됐고, 또 템플스테이관 뒤쪽에 산사태가 심하게 났습니다. 그리고 요 공양간 있는 쪽에 또 많은 흙이 좀 쓸려 내려와가지고 다음에 또 큰 비가 오면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좀 위태로운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템플스테이관 지하가 침수돼가지고 많은 비품들도 지금 뭐 다 못 쓰게 됐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또 배수로도 만들어야 되고 상당히 많은 뭐 비용 지출이 예상이 됩니다. 당연히 저희만 피해를 입은 게 아니라서 뭐 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지원은 기대하기 힘들겠지만, 또 좀 있으면 태풍이 올 거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또 많은 비용이 지출될 것이 예상이 됩니다. 우리 광주 지역 수해 같은 경우는 지지난주였죠.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이틀 동안 비가 집중적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요일 날은 뭐 혹시 괜찮은가 둘러보기만 했고, 토요일 날 아침 먹고 이렇게 둘러보니까 템플스테이관 지하가 침수가 돼가지고 쉬운 말로 물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틀, 사흘 정도 뭐 스님들, 우리 직원들 해가지고 그 물 빼고 다 짐 드러내고 뭐 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고생을 했는데, 일요일 날인가 그때 이제 잠깐 해가 잠깐 비치더라고요. 그때 오전에. 그래서 아침부터 템플스테이관 덜 내고 뭐 이제 아침부터 땀을 막 일을 하다가요, 이제 다시 요 대웅전 쪽으로 올라오는데 해가 쫙 나가지고 아주 그 햇빛이 쫙 비치는 게 평소 같았으면 야, 참 날씨 좋다 그렇게 했을 건데, 그때는 오히려 이제 어떤 속으로, 제 마음 속으로 어떤 느낌이 들었냐 하면, 야, 정말 가정스럽다. 이틀 동안 그렇게 끝도 없이 퍼붓더니만 저렇게 내가 언제 그랬냐 한 듯이 안면 몰수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햇빛이 착 비추니까 너무 가정스럽다. 비유로 들면 그런 거죠. 친구가 그 전날 술을 엄청 마셨어요. 필름이 끊어졌어. 그래가지고 그냥 술집에서 난장판을 피우고 경찰이 출동하고 엉망진창으로 밤새도록 그렇게 사람들을 괴롭혔는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 친구는 필름이 끊어졌으니까 아무것도 기억을 못하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잘 잤어 이렇게 웃는 얼굴로 내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의 심정이라고나 할까. 정말 우리는 이틀 동안 고생 다 하고 그거 다 잠기고 걱정이랑 걱정 다 하고 이틀을 보냈는데, 그 누구 때문에 그랬는데, 비가 많이 와서 그랬는데 세상에 하늘은 그냥 너무나 햇빛이 비추니까 해도 너무한다.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정스럽다 진짜. 그리고 또 그날 또 그 일기예보상으로는 내일 또 태풍이 올라온다고 그랬습니다. 태풍 이름도 장미라나 뭐라나 참. 그 우리 뻔히 알고 있는데, 또 내일 되면 또 어마어마하게 퍼부을 게 뻔히 알고 있는데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너무나 해맑게 햇빛이 비추니까 참 화가 나더라고요, 속으로. 이건 정말 너무한다. 아마 저만 그런 게 느낀 게 아니고 우리 이번에 수해를 당하신 직접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다들 그 비가 막 퍼붓고 나서 잠깐 해가 착 비칠 때 그때 느낌이 아마 저하고 비슷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듭니다. 그러면은 저나 그 수해를 입으신 분들이 지금 이 지구가 기후위기에 봉착해 있다. 기상온난화 때문에 지구가 지금 병들어 있다. 지구가 아파하고 있다. 모르는 거 아닙니다. 머리로는 다 알고 있는데 마음이 그렇지가 못한 거죠. 머리로는 이것이 지구가 지금 병들어서 몸부림치고 있는 거야. 그 몸부림치는 그 와중에 내가 옆에 있다가 다친 거야. 마음은, 머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몸은 화가 나는 거지. 네가 어떻게 내한테 그럴 수 있냐. 라고 마음은 화가 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중생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부처님 말씀에 이르기를 이제 부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업은 있으되 행위는 있으되 행위를 하는 작자는 없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이 말 자체는 어려우니까 비유를 들어서 말하자면 그런 거죠. 불이 있어서 불타오르는 것이 아니고 타오르니까 그것을 불이라고 할 뿐이다. 강이 있어서 물이 막 흘러가는 게 아니라 흘러가는 물이 있으니까 강이라고 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뿐이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행위는 있으되 작자는 없다라는 말뜻입니다. 강이 있으니까 강물이 막 흘러가는 게 아니고 흘러가는 물이 있으니까 그냥 강이라고 한다. 이런 말입니다. 똑같은 논리로 우리들 자신에게 적용을 해보자. 화내고 슬퍼하고 울고 웃고 괴로워하니까 내가 있다. 라고 같은 논리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웃고 울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화를 내니까 내가 그런 거를 내라고 하는구나 라는 거지. 내가 있어서 기뻐하고 슬퍼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분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 말이 맞는 말이냐? 앞에 말의 비유를 그대로 들어보면 맞는 말이 돼야 돼요. 그죠? 앞에 말대로 하면 행위는 있으되 작자는 없다. 그대로 하면 이 말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런 겁니다. 먹고 마시고 자고 걷고 뛰고 하니까 내가 있는 거지. 그걸 그냥 편의상 불교 교리에서 말하는 가설하여 편의상 내라고 할 뿐입니다. 내가 있으니까 그 내가 있기 때문에 웃고 울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화내는 겁니다. 웃고 울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하는 것들은 불교에서 말하는 번뇌예요. 그런 번뇌는 내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웃고 울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화내는 게 정상이 아니에요. 그거는 내라는 놈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부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번뇌, 괴로운 현상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극복할 수가 있는 문제고 우리가 노력하면 제거할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 것들은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면은, 지난 며칠 전에 이제 좀 장마가 다 끝나고 나서, 결국 우리 이제 정심사 같은 경우는, 템플스테이 간 뒤로 이제 산사태가 나가지고, 그 산사태가 난 자리로 빗물이 몰려서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내려오면서 그것이 이제 템플스테이관으로 밀려 들어와서 뭐 침수가 되고, 그런 겁니다. 직접적인 원인이 산사태인데, 이제 며칠 전에 저녁에 혼자서 포행을 하다가, 이제 산사태가 난 그쪽으로 가게 됐어요. 이렇게 이제 쳐다보다가, 저게 조금만 더 올라가서 보면, 뭔가 좀 산사태가 난 게 잘 보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조금만 더 올라가 봤어요. 조금만 더 올라가니까 또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산사태가 난 게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또 조금 더 올라갔어요. 올라가다가 이렇게 광주 시내 쪽을 보니까 벌써 이제 석양이 막 지고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계속 올라가면 안 되는데, 마음속으로는 계속 올라가면 안 되는데, 해가 막 지고 있는데, 내려가야 되는데, 생각은 하는데, 계속 조금만 더 올라가면, 조금만 더 올라가고 싶다는 그런 느낌이 마음속에서 막 드는 거예요. 나도 모르고. 계속 올라갔어요. 끝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산사태가 시작된 지점까지 거의 뭐 기다시피 해가지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딱 산사태가 시작된 지점에 가서 보니까 그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일종의 그 쾌감 같은 정복감이라고 해야 되나? 야, 너도 뭐 이렇게 딱 내 눈으로 확인하고 보니까 별거 아니네. 이런 생각이, 이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산사태가 난 그 지점을 내가 올라갈 때는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있었지. 도대체 이 산사태라는 놈이 뭐길래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나? 네가 얼마나 대단한 놈이냐? 뭐 이제 이런 분노심 같은 게 내 마음속에 있었죠. 네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길래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이런 뭐 우리가 흔히 하는 억하심정, 내 마음속에 이제 분노심이 나도 모르게 일어난 거죠. 그래서 한번 네가 얼마나 잘났는지 한번 보자, 이런 심정으로 이제 해가 막 졌는데도 그냥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딱 산사태가 시작된 지점에 올라가서 보니까 별거 아니거든. 올라가서 보니까 여기서부터 산사태가 시작됐구나. 자식이 너 별거 아닌 게 우리 이렇게 힘들게 하고 그래서 이런 그러한 생각, 좀 쾌감, 정복감,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에 올라갈 때는 분노심이었죠. 올라가던 중간에는 아이고 해도 지는데 내려가야 되는데 계속 올라가면 안 되는데 불안한 마음이 들다가 정작 산사태가 시작한 지점에 가서 보니까 이거 뭐 별거 아닌 게 우리를 괴롭혔네 하는 어떤 그런 자만심, 정복감이 들었습니다. 그 지점에서 조금만 더 가면은 토끼등 등산로가 나옵니다. 자주 다니는 길이니까. 그래서 토끼등 등산로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 산사태가 난 지점까지. 왜냐면 그걸 알면은 나중에 이제 피해 복구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확인하려고 이제 토끼등 등산로 쪽으로 가는데 그쪽이 너무 숲이 그냥 덩굴이나 잡목 같은 게 사람 키높이 이상으로 막 우거져 가지고 한 10m 정도 가다가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앞도 안 보이고 발밑도 안 보이고. 그래서 그때부터 순간적으로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다. 그래서 밖으로 해가지고 다시 산사태가 난 지점으로 나오려고 했는데 길을 잊어먹었어요. 바로 뒷산인데 워낙 잡목이나 잡초가 우거지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사람이 불안한 거예요. 해는 지고 바로 뒷산인데
앞뒤 하나도 안 보이고. 그래서 그때부터 불안해가지고 혼비백산에서 막 해집고 나오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산사태가 난 중간 지점으로 딱 나왔어요. 그래서 그 산사태가 난 지점을 보는 순간 아이고 이제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처음에 산사태가 난 그 지점을 봤을 때는 내 안에 어떤 분노감이 들었습니다. 네가 얼마나 잘났으면 우리 이렇게 괴롭히냐 그랬는데 정작 내가 덩굴 속에서 막 길을 잃고 헤매다가 탁 트인 산사태가 난 지점을 보니까 반가운 거야. 안도감이 생기는 거지. 처음에 나를 화나게 만들었던 그 산사태가 이제는 나를 안도감을 주는 거예요, 나에게. 그런 걸 보면서 야, 산사태는 그냥 산사태일 뿐인데 내가 혼자서 화도 냈다가 불안해도 했다가 내 혼자 자만심에 빠졌다가 또 다시 두려워했다가 또 안도감을 가졌다가 혼자서 별의별 생각을 다 한 겁니다. 내 혼자서. 우리가 자연재해를 앞으로 이제 지금 장마도 그렇고 코로나도 그렇고 이제는 앞으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생길 것입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유럽, 중국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지금 자연재해 그 다음에 코로나 같은 전염병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내 일이 아닐 때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죠. 중국에 홍수가 나가지고 4천만 명의 이재민이 생기고 우리나라 인구만큼의 수재민이 생기고 막 해도 아이고 중국 참 안 됐네 큰일 났네 하고 말았죠. 왜? 내 일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일본에 또 그냥 집중호우가 내려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해도 아이고 일본 애들 큰일 났구나 그러고 말았죠. 내 일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저기 어디입니까 경상도 쪽에 부산 이쪽에 집중호우가 내려서 막 차가 떠내려가고 해도 아이고 부산 사람들 큰일 났네 그러고 말았죠. 왜? 내 일이 아니니까. 근데 막판에 광주에 비가 엄청 쏟아진 겁니다. 내가 당하고 나니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하늘을 막 원망하고 하늘에 화를 내는 거예요. 분노가 나도 모르게 속에서 그냥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내가 당하니까 감정이 먼저 앞서는 겁니다. 남의 일일 때는 차분하게 저게 다 기후위기 때문에 저런 일이 생기는 거야. 이제 우리 환경오염 시키면 안 되고 일회용 쓰면 안 되고 음식물 쓰레기 남기면 안 되고 화석에너지 쓰면 안 돼요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작 내가 자연재해의 피해자가 되면 그런 생각은 머릿속에서 싹 사라지고 감정이 먼저 앞섭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냐?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기느냐? 이런 마음이 먼저 앞섭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이야기했듯이 결국 그런 것들은 내가 있다는 생각이 나로 하여금 그런 감정을 먼저 내세우게 합니다. 내가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 말씀 앞에 이야기했듯이 행위는 있으되 행위하는 자, 작자는 없다라는 말의 의미를 평소에 우리가 깊이 새기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먹고 자고 걷고 뛰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것을 그냥 임시로 내라고 부를 뿐이다. 이것을 더 확대하면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먹고 마시고 뛰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런 일련의 흐름이 낸데
이 일련의 흐름 속에 이런저런 조건들이 갖추어져서 나에게 이런저런 피해가 생겼다. 템플스테이관이 물에 잠기고 그로 인해서 수천만 원 이상의 피해가 생겼다. 그럼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어떻게 나에게 이룰 수 있냐. 중요한 건 이거죠. 나에게 어떻게 이룰 수 있냐. 분노의 감정이 먼저 앞서고 내 일이 가장 우선시 되는 겁니다. 앞뒤 따지지 못하게 돼요. 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틀 동안 집중호우가 내린 뒤에 잠깐 해가 비쳤을 때 햇살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 아름답게 빛나는 햇살을 보고 사람이 화를 내는 겁니다. 햇살이 뭔 죄가 있습니까? 내가 있다는 생각이 그런 번뇌심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화내는 마음, 탐심, 진심 이런 마음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있다는 생각에서 우리는 이 실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못 보는 거예요. 실제 세상의 이 자연재해, 기후위기, 병들어가는 지구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있다는 내라는 것에 눈이 흐려져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자연재해는 남의 일이 아니고 지금 우리같이, 지금 저같이 나의 문제로 닥칠 거예요. 당장 우리 집이 물에 침수가 되고 그래서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라는 생각이 눈을 흐리게 해가지고 며칠 전에 저처럼 분노하고 하늘에다 대고 화를 내고 하늘을 원망하고 분노할 겁니다. 그러다가 그 원인을 내가 눈으로 보고 나면 또 자만할 겁니다. 별거 아닌 게 우리를 힘들게 했다고. 별거 아니네. 왜 사람들이 이 자연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가? 다른 게 아닙니다. 제가 마치 산사태가 시작된 지점이 어디일까? 궁금했던 이유는 산사태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산사태에 대한 분노 때문에 저놈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가 알고 싶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길을 쓰고 기다시피 해서 산사태가 시작된 지점까지 올라간 겁니다. 똑같은 이유에서 우리 인간들이 왜 우주는 어떻게 생겼고 지구는 어떻게 생겼고 이 세상의 많은 생물들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가 하는 자연의 이치를 왜 알려고 하는가? 자연이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모르니까 모르면 두려운 겁니다. 모르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고 화가 나니까 우리는 어떻게든 자연이 왜 저렇게 갑자기 집중호우를 퍼붓는지 왜 몇 달 동안 비 한 방울 안 내리는지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내려고 과학을 동원하고 조사하고 탐구하고 연구하는 겁니다. 분석하고. 그 결과를 알아내면 그때부터 우리는 자연을 경시하는 거예요. 자연을 막 대하는 겁니다. 별게 아닌 게 우리 힘들게 했다고. 알고 보니 별거 아니네 해서 자연을 막 대하고 자연을 훼손하고 지금 우리처럼 그 결과는 다시 우리에게 과보가 돼가지고 우리를 또 힘들게 합니다. 악순환이 계속돼요. 그럼 또 우리는 더더욱더 자연에 대해서 분노하고 자연을 더 파헤치려고 하고 그래서 결과 원인을 알고 보니까 별거 아닌 게 또 우리를 힘들게 했다 해서 또 자연을 막 대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면 결국은 이 지구가 멸망하는 길밖에 없다. 파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자연재해 앞에서 파국으로 가지 않으려면 내가 있다는 이 마음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 눈이 멀어서 우리 스스로 파국으로 가고 있다. 라는 사실을 명심을 해야 됩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이제 자연재해는
자신의 문제가 됐어요. 우리 사람은 남의 일일 때는 나름 냉정하고 나름 객관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문제가 되면 이성을 잃어요. 나라는 것이 훼손당하고 나라는 것이 상처받고 나라는 것이 위협을 받으니까 이성을 잃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재해 앞에서 냉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더욱더 자연재해 앞에서 더더욱더 냉정하고 이성을 가지고 이럴 때일수록 내라는 놈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내라는 놈에게 조종을 당하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내라는 놈의 어릿광대가 돼가지고 막 불임을 당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내 정신건강에도 좋고, 그것이 곧 그나마 지금 병이 들 대로 들어있는 지구를 조금 더 빨리 회복시키는 길이에요. 나의 수행이 개인의 수행으로 끝나지 않고 나의 수행이 이제는 지구를 살리는 길로 곧바로 이어진다. 이 사실을 명심하자. 제가 이번 수해를 겪으면서 느낀 점입니다. 조만간 또 벌써 코로나가 지금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또 태풍도 올 겁니다. 내년 되면 또 올해처럼 반복될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내라는 놈에게 휘둘리지 말고, 내라는 놈에게 끌려다니지 말고, 내라는 놈을 조복해가지고 나 자신을 잘 다스려서 내라는 흙개비에 더 이상 끌려다니는 인형으로 살지 말자. 그것이 우리 지구를 살리는 길이다. 이 점을 이번 수해를 계기로 우리 그 수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 우리도 수해를 당해봤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수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 반드시 이런 생각 꼭 가지시고 냉정하고 차분하게 이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